자, 실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앞에서 설명했던 그 코드들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이런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디버거를 구동시켜 보세요. 브레이크 포인트는 16번째 줄, 26번째 줄, 그리고 출력되는 부분, 그리고 이 중요 지점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뒀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우선 제어권이 여기 와 있네요. 17번째 줄. 자, 이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A 배열 이름을 갖고 있고 크기는 5개. 5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값은 0, 1, 2, 3, 4 이 값으로 채워져 있죠. 자, 그리고 이 배열, 이 주소값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이 5개의 메모리를 가져와서 이 코드 안에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메모리 공간을 빌려와서 이 코드 안에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 배열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을 했어요. 0, 1, 2, 3, 4 출력 정상적으로 됐죠? 포문을 돌리면서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젠 modify array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배열을 전달할 겁니다. 배열 전체를 통으로 전달할 겁니다. 자, 레퍼런스로 전달합니다. 자, 가볼까요? 가보기 전에 modify array로 들어가기 전에 A라는 그 전에 A 배열은 주소값이 FF44가 있습니다. FF44. 자, FF44 가봅시다. 자, B로 넘어갔죠. modify array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B 이게 뭘까요? 이것도 배열일까요? 아니죠. 오리지널 배열인 A라는 배열에 A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배열의 이름표입니다. 자, 이름표인지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를 보세요. B라는 변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아까 A 배열의 주소값과 동일한 주소값을 갖고 있습니다. FF44. FF44. 아까 A 배열의 주소값도 FF44였죠. B라는 이름. 이 레퍼런스 이름도 FF44.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 말의 뜻은 A 배열의 주소값과 B 배열의 주소값은 같다. 그 말의 뜻은 B 배열은 A 배열의 이름표다. 이름표. 이름표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눈에는 B라는 변수 이름으로 보이지만은 이것은 A 배열을 의미합니다. A 주소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영역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름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B가 A 배열과 동일한 또 다른 배열이다 라고 하면은 5개의 공간이 있고 쭉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열 흔적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A 배열의 주소값을 B가 갖고 있다. 그 말의 뜻은 A 배열의 B는 이름표다. 이름표 역할을 한다. B가.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 값에 2씩 곱할 겁니다. 그러면 0이었던 것은 0 곱하기 2니까 0. 1은 2. 2는 4. 3은 6. 4는 8이 되고 종료가 됩니다. 끝납니다. 포문이 끝나요. 다시 원래 풀었던 위치로 가볼까요? 여기로 왔습니다. 자, 이젠 빠져나와서 A 배열을 출력을 해볼까요? A 배열. 아까는 0, 1, 2, 3, 4였는데 출력을 해볼까요? 0, 2, 4, 6, 8이 출력이 됩니다. 8이 출력이 돼요. 자, 보시는 바가 여기서 알아둘 수 있는 것. 함수로 전달할 때 배열 이름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modify array 함수 쪽에서는 이름표로 받는다. A의 배열의 주소값과 동일한 영역을 가리키는 B, 즉 이름표가 된다. 따라서 B를 통해서 오리지널 값인 A의 배열의 엘리먼트의 값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2씩 곱해서. 자, 그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아요. 자, 다음. 이젠 pass by value로 전달합니다. 뭘? 세 번째 첨자, 세 번째 위치한 첨자, 이 값을 전달합니다. 그럼 modify element, 그럼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어디죠? 뭐였죠?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는 A3 이런 형식으로 컴파일러는 바꿔주게 될 겁니다. 자, 밸류로 전달합니다. A의 3은 뭘까요? 6이네요. 6. 6의 값을 이 modify element에 전달합니다. 6이란 값을. 자, 가볼까요? 왔습니다. 이쪽 modify element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구문으로 컴파일러는 바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6이었던 이 값이 6이었던 것을 2씩 곱합니다. 뭘? 2라는 곳에. 브레이크를 한번 더 넣어볼까요? 자, 6이었던 게 12로 됩니다. 그러면서 2라는 것은 modify element가 종료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자, 37번째 줄로 왔습니다. A의 세 번째는 뭘까요? 여전히 6이 됩니다. 여전히 6이 돼요. 왜? modify element에 전달했을 때는 pass by value로 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pass by. 여기 있던 값이 6이었던 것이 2로 전달이 돼서 이 값이 변경된 겁니다. 이 값이 여기서 변경이 된 겁니다. 이 값이. 이 엘리먼트 값이 변경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빠져나와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코드를 놓고 브레이크를 두고 각각의 변화된 변수들이 변화된 상태를 실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다시 내용으로 와서 자, 또 나왔네요. 컨스트란트라는 건 뭐냐? 리드온이다. 한번 설정된 것은 변경할 수 없다. 자, 배열. 조금 전에는 오리지널 값을 함수에서 바꿨습니다. 이 함수에서 오리지널 값을 바꿨어요. 그래서 0, 1, 2, 3, 4였던 것이 A 배열이 이 함수를 통해서 나온 이후에는 0, 2, 4, 6, 8, 0, 2, 4, 6, 8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오리지널 값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안에서 바꾸고 싶지 않다. 전달된 이 오리지널 값 A를 modify array에서 바꾸고 싶지 않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 const라는 식별자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R 밸류에 있던 이 대상물이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대상인 이 A를 절대 이 안에서는 값을 수정하지 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수정하지 마라. 만약에 수정했을 경우에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제약 조건을 주는 것. 컨스트를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즉, 어레이에 있는 개별 엘리먼트의 값을 변경하지 말라고 const라는 식별자를 함수의 파라메터 앞쪽에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 예를 볼까요? 10, 20, 30 3개의 엘리먼트를 갖고 있는 배열 A. 자, A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붙었냐? const라고 붙었습니다. const라고 붙었어요. 이 안에서 B에 있는 오리지널 값을 나누기 연산자를 썼습니다. 즉, 나눠서 값을 변경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은 오류가 발생됩니다. 자, 함수의 배열을 전달하되 그 배열의 오리지널 값을 바꾸지 말라 라고 하는 식별자는 const입니다. 바꿨을 경우에는 이렇게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자, 예전에 나왔던 변수에 대한 내용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레퍼런스 전달했을 때 뭐 바꾸게 되면은 뭐 로직 오류가 생긴다, 문법 오류가 생긴다 라고 생깁니다. 자, 오리지널 배열의 값을 변경하지 말도록 제약 조건을 주는 것은 const라는 식별자다. 식별자다. 바꾸게 됐을 경우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예를 볼까요? 그레이드북입니다. 좀 더 좀 복잡한 예제인데 여기에는 또 새로운 게 나오네요. 스태틱 멤버 데이터입니다.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데이터가 스태틱으로 정의되어 있을 경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 마냥 별도의 카피본을 만든다. 뭐에 대해서? 스태틱 멤버 데이터에 대해서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스태틱 멤버 데이터는 모든 객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접근이 가능. 자, 이 예를 학생의 리어카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학생에서 리어카를 만들었어요. 리어카를 샀어요. 근데 그 리어카가 뭐 산정이라든지 아니면 기계과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멤버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데 그걸 스태틱으로 정의해 놓으면은 학생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과가 그 리어커를 이용할 수 있듯이 모든 객체가 이 스태틱 멤버 데이터를 공용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설사 오브젝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스태틱 멤버 데이터로 정의되어 있는 요놈은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접근해서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레이드북이 있어요. 거기에 스튜던트라는 멤버 데이터가 있네요. 멤버 데이터 퍼블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클래스 밖에서도 이 멤버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접근은 가능한데 변경하지 말라고 constant라는 식별자를 뒀네요. 즉 10으로 세팅된 값은 더 이상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놈을 스태틱으로 정의를 했어요. 스태틱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 말의 뜻은 요 값은 이 스튜던트라는 이 멤버 데이터는 모든 객체에서 공용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단 객체가 안 만들어졌다고 해도 클래스 자체 이름으로 얘를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말의 뜻은 요 그림하고 동일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레이드북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두 개의 객체를 만들었어요. my gradebook과 이게 잘못 썼네요. my gradebook 2가 있습니다. 두 개의 객체를 만들었어요. 두 개의 객체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 객체 내용을 보면은 쭉 이런 내용들이 똑같이 클래스의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요. 조금 전에 했던 스튜던트라는 이 부분은 별도의 메모리로 관리됩니다. 별도의 메모리로. 따라서 이 객체에서도 이 값, 현재 10이죠. 접근할 수 있고 이 그레이드북 2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my 그레이드북 1이라는 객체에서 스튜던트를 변경을 했습니다. 스튜던트. 그래서 이게 11이 됐다. my gradebook 2에서 이 값에 접근하면서 출력을 해보면 11이 됩니다. 만약에 my gradebook 2라는 객체에서 이 값을 100으로 바꿨어요. my gradebook 1에서 이 값에 접근하면 이 값은 100이 출력이 됩니다. 자, 공용품입니다. 공용. 자, 스태틱으로 정의됐다는 말은 이 스튜던트라는 변수를 my gradebook 1, my gradebook 2 얘가 공용으로 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메모리 공간도 별도로 존재를 해요. 이 안에 my gradebook student라는 변수가 없죠. 없죠. 이 부분이 빠진 상태로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빠진 것은 별도의 메모리 공간으로 관리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메모리 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요게 스튜던트라는 게 있고, 10, const 맞네요.
그러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수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쭉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배열을 가져와서 배열에 있는 내용들을 1대1로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 여기에 카피를 해서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컨스트럭터에서 자, 그러면서 요놈은 컨스트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안에서 그레이드 어레이라는 배열은 절대 변경할 수 없다. 읽을 수만 있다. 즉 R 밸류로만 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R 밸류로 와서 값을 참조해서 각각의 그레이드스라는 배열의 값을 입력을 합니다. 자, 세커스 네임 이렇게 프로세스 쭉 있는데 요게 보면 아웃풋 그레이드라는 게 있네요. 아웃풋 그레이드. 자, 아웃풋 그레이드는 뭐냐? 출력에 관계되는 겁니다. 출력에 관계되는 거. 어디 있나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아웃풋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현재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에 있는 놈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포문을 돌려서. 그리고 두 번째 에버리지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에버리지 함수를 호출하면은 여기 에버리지가 있죠. 누적되는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에 있는 배열 요 놈을 누적해서 평균을 내서 리턴을 합니다. 마이크레이드브 에버리지 미니멈은 여기 있네요. 자, 미니멈을 구하는 것은 현재 그 점수의 최저값을 리턴을 하는 겁니다. 최저값 로우 리스트 최저값. 자, 우선 최대값을 로우 그레이드로 우선 설정을 하고 각각의 그레이드라는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에 있는 배열 요 값을 현재 로우 그레이드 현재는 100이죠. 100점하고 비교를 합니다. 만약에 이 그레이드 값이 100보다 작다. 그러면 그 값을 로우 그레이드로 설정합니다. 반복해서 들어가면은 값이 최저값이 돼서 결론이 나오겠죠. 다음엔 최대값. 최대값은 여기 있네요. 최대값은 최고값을 0으로 우선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다 그레이드가. 그러면은 그 큰 값을 하이 그레이드로 넘깁니다. 그래서 하이 그레이드가 리턴이 되는 거죠. 맥시멈 밸류. 그 다음에 아웃풋 바 차트. 이거는 지난번에 이전에 얘기했던 주사위 할 때 나왔던 거와 동일합니다. 주사위와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식당의 음식을 평가하는 그 바 차트와 동일합니다. 바 차트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바 차트. 내용을 가보면은 프리퀀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점수를 10으로 나눠요. 10으로 나눕니다. 자, 점수가 98점이다. 98점이다. 그러면 10으로 나누면 9.8이 되나요? 아니죠. 정수 나누기 정수니까 정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9가 됩니다. 그러면 프리퀀시 배열의 9에 해당되는 첨자의 값을 하나를 더 더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그레이드가 98점이다. 정수와 정수를 나눈다. 정수를 나눈다. 정수를 나눈다. 정수를 나눈다. 라고 하면 결과는 정수가 됩니다. 따라서 98점이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9번째 첨자에 있는 프리퀀시 배열은 있는 값을 하나를 더 더한다. 그리고 그것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출력을 하게 됩니다. 출력.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스튜던트는 스태틱 멤버 데이터다. 스태틱 멤버 데이터다. 따라서 객체가 안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클래스 이름과 소린사 마크 그리고 스튜던트라는 직결자 이름을 스태틱 멤버 데이터를 정의하면은 그 값을 그대로 가져온다. 그 값은 여기 있는 10이 됩니다. 10을 가져오는 거죠. 10을 가져오면은 그레이드 어레이는 이런
10개의 크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my gradebook 객체를 만듭니다. my gradebook. 그리고 뭐 아규먼트로 문자열, 그리고 배열을 전달합니다. 이 배열은 my gradebook에 있는 멤버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 여기에 카피가 될 겁니다. 카피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메시지 프로세스 그레이드 하면은 출력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는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태틱 멤버 데이터를 호출했습니다. 근데 여기다 16번째 줄과 17번째 줄 사이에 my gradebook student를 하고 cout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my gradebook student 하고 cout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10이 출력이 될 겁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객체에서도 공용으로 스튜던트를 쓸 수 있고, 또 클래스 이름으로 직접 멤버 데이터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요 예제를 가지고 실제 디버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코드를 실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디버거를 수행해 봅시다. 제어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그레이드북의 헤더 파일을 보면은 student라는 퍼블릭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컨스탄트로 정의되어 있어 갖고 10으로 초기화된 상태가 수정을 못하도록 리드 온리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레이드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인 그레이드라는 배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크기가 결정되겠죠. 그레이드스라는 배열의 크기가 스튜던트라는 이 컨스탄트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스튜던트는 스태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레이드북으로 만들어진 객체에서 이 스튜던트라는 멤버 데이터를 공용으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공용으로 관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전과 동일하고 여기에 몇 가지 함수들이 추가됐습니다. 자, 멤버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는 곳을 보면은 gradebook.cpp 파일에 보면은 constructor, 자, constructor의 요 세 개 영역에 대해서 각각 브레이크를 뒀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메시지는 이미 예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레이드,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브레이크를 뒀습니다. 미니멈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뒀고, 그 다음 맥시멈은 우선 생략을 했습니다. 에버리지 구하는 부분, 그리고 차트를 그리는 부분, 바 차트를 그린 부분에 각각 브레이크를 뒀습니다. 자, 메인 함수가 있는 부분으로 가볼까요? 자, 메인 함수에 배열이 결정되어 있고, 배열은 그레이드북에 있는 스튜던트 프라이빗 멤버 퍼블릭 멤버 데이터지만 스태틱으로 정의되어 있는 스튜던트를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스튜던트는 스태틱 멤버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즉 현재 이 상태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태틱 멤버 데이터는 클래스가 정의되는 순간에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이 스튜던트에 대한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모든 객체에서 이 스튜던트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은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도 스태틱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 스튜던트라는 퍼블릭 멤버 데이터는, 스태틱으로 정의되어 있는 멤버 데이터는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메모리로 별도로 만들어져서 관리될 겁니다. 그리고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이 데이터가 공용으로
사용될 겁니다. 자, 이게 보면은 스튜던트라는 부분이 클래스 정의에 있는 부분에서 빠져 있죠. 그 부분은 이렇게 별도로 관리된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드 어레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그레이드 어레이라는 배열 이름으로 아규먼트로 전달이 됩니다. 자,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스타트 디버깅. 자, 봅시다. 자, 현재 제 여건은 15번째 줄, 16번째 줄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레이드 어레이 여기서 만들어졌죠. 이 배열의 크기는 스튜던트 크기 10의 크기만큼 가져와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그레이드스 어레이 여기 있죠. 주소값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값이 나와 있다라는 말은 메모리 영역을 확보해서 이 코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메모리 영역을 빌려온 상태가 됩니다. 그 안에 보면은 이런 데이터 값들이 쭉 있습니다. 10개. 마지막 87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객체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myGradeBook1이라는 객체를 만들어 봅니다. 자, 아직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3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bad pointer 뭐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네요. 자, 아무것도 없죠. 자, 현재의 상태로서는 3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은 메모리를 가져온 상태가 아니고 이제 메모리가 만들어지면서 이 문자열과 그리고 배열 이름을 전달을 해서 컨스트럭터 함수가 구동이 될 거예요. 자, 제 여건이 어디로 가나 볼까요? F5를 눌러봅니다. 자, 컨스트럭터로 들어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문자열이 들어왔고 그리고 배열이 들어왔습니다. 이 배열은 아까 만들어졌던 10개에 대한 배열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넘겨진 이 배열을 가지고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인 그레이드스라는 배열내로 1대1 카피가 될 겁니다. 자, 그레이드 0부터 0에 있는 것은 이게 그레이드 0에 해당되는 부분이 변환돼서 이쪽으로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쭉 수행을 해보게 되면은 68, 98, 94, 100, 83, 78, 85, 91 아까 여기 있는 값들이 쭉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규먼트로 이 배열이 전달됐기 때문에 이 배열되어 있는 모든 값들이 여기로 그레이드스라는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로 1대1로 카피가 될 겁니다. 0번째 있는 것은 그레이드스 0번째로, 그레이드스 어레이 1번째 있는 것은 그레이드스 1번째로 하나씩 카피가 될 겁니다. 자, 87.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레이드스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 여기에는 아까 여기서 그레이드스 어레이라는 배열이 갖고 있던 이 값들이 모두 넘겨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카피돼서 넘어갔습니다. 자, 컨스트럭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느냐? 자, 디스플레이 메시지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레이드라는 함수로 멤버 함수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프로세스 그레이드스로 갑니다. 프로세스 그레이드로 갔죠. 자, 아웃풋 그레이드를 호출하네요. 프로세스 그레이드 내에 아웃풋 그레이드스가 호출이 되네요. 그럼 아웃풋 그레이드스로 한번 가볼까요? 자, F5를 한번 더 누르면 자, 아웃풋 그레이드스 뭐라 하는 거냐? 현재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인 그레이드스에 있는 내용물들을 모두 출력을 해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씩 포문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한 다음에 현재 제 여건은 54번째 줄과 55번째 줄 사이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이 수행되느냐? get average가 수행이 됩니다. 즉, private member 데이터에 있는 grades라는 배열 내에 있는 이 점수들을 모두 합산해서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get average로 가봅시다. F5를 또 누르면, 자, get average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는 거냐? grades라는 private member data, 즉, grades라는 배열 내에 있는 이 값들을 0번째부터 9번째까지 돌아가면서 토탈레로 합산해서 들어갑니다. 합산해서 들어가고. 자, 들어갔죠? 토탈이 얼마인가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네요. 토탈은 0이네. 여기서 초기화된 0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87이 0번째에 있는 그레이드 0에 있는 값 87 이게 들어옵니다. 자, 토탈은 87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68이 들어갈 겁니다. 68이 들어가서 조금 전에 87과 합산해서 15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레이드스 100, 그 다음에 83 합산해서 계속 토탈이 누적이 되죠. 자, 누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합산이 끝났습니다. 자, 10개 점수를 전부 다 합산해서 스튜던트가 10명이니까 10으로 나누게 됩니다. 10으로 나누게 돼요. 자, 여기다 제어권 하나 더 붙여봅시다. 자, 그러면 뭐가 되느냐? 결과가 리턴이 됩니다. 리턴되는 값이 얼마냐? 자, 리턴돼서 get average가 끝나게 됩니다. 넘어오죠. 그러면 평균은 84.98이 됩니다. 84.98. 84.98이 됩니다. 그 다음은 미니멈과 맥시멈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우선 미니멈을 한번 구하는 쪽으로 가볼까요? F5 한번 더 누르면 미니멈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미니멈에서 하는 것은 뭐냐? 10명의 학생들에 대한 점수를 비교를 해서 로우 그레이드와 비교를 해서 이 값보다 작으면은 그 작은 값을 로우 그레이드로 변경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지금은 100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점수폭은 0점부터 100점짜리니까 모두가 100점이라고 했을 때 자, 미니멈은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을 먼저 로우 그레이드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현재는 100이죠. 들어가 봅시다. 87이 들어갔기 때문에 로우 그레이드는 87로 변경이 될 겁니다. 87로 변경이 됐죠. 87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 68이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68이 들어갔더니 조금 전에 비교를 했던 87보다 작다. 그러면 68이 로우 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68. 자, 이런 순으로 로우 그레이드를 찾아서 전체를 다 검색을 한 다음에 로우 그레이드를 찾은 후 로우 그레이드 점수 현재 68이 되겠네요. 68을 리턴을 내줘서 get minimum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get maximum도 이와 같은 순으로 get minimum과 마찬가지로 최대값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68이고 최대값은 100이다. 그 다음에 아웃풋 바 차트로 갑니다. 자, 아웃풋 바 차트. 자, 이것은 프리퀀시를 결정을 합니다. 자, 빈도수라는 말은 각 점수대별로 몇 명이 뭐 0점에서 10점 사이 그룹, 11점에서 20점 사이 그룹, 또는 0점에서 9점 사이 그룹, 10점에서 19점 사이 그룹, 그리고 20점에서 29점 사이 그룹, 이런 그룹들을 프리퀀시라는 배열로 결정을 합니다. 자, 프리퀀시 사이즈 컨스탄트 인티저 값이죠. 11개. 그리고 전부 다 0으로 초기화를 했네요. 볼까요? 자, 0으로 모두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초기화되어 있죠. 자, 초기화된 상태로 결정을 합니다. 자, 우선 87을 한번 볼까요? 87. 자, 87을 10으로 나누면 8.7이 됩니다. 8.7. 그러나 정수로 나눴기 때문에 8이 되는 거죠. 8. 소수점 이하는 제거가 됩니다. 8이 되죠. 그러면 프리퀀시 8번째에 해당되는 첨자를 가진 곳에 있는 값을 하나를 더 더합니다. 프리퀀시 배열에 있는 8번 첨자에 해당되는 값에 하나를 더합니다. 자, 볼까요? 8의 첨자. 현재는 0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나 볼까요? 자, 1로 바뀌었습니다. 1로. 87 나누기 10.
그런데 정수로 나눴기 때문에 8의 프리퀀시 8번 요 부분이 아까 0이었는데 하나가 더 증가가 됐죠. 자, 68. 그 다음에 68이 들어오겠네요. 그럼 프리퀀시 6번에 해당되는 값이 변경이 될 겁니다. 자, 여기 0으로 돼 있죠. 자, 이 0이 바뀌게 될 겁니다. 어디 바뀌었나요? 여기 있네요.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서 계속 각각의 빈도수를 보는 겁니다. 80점에서 89점 사이 둘 바뀌었죠. 7도 70점 사이에 있는 것도 80점 사이에 있는 것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자, 바뀌고 되고 난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요. 우선 0부터 9점 사이 0부터 9점 사이.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자, this는 스타는 0 그리고 프리퀀시 안에 있는 것. 자, 프리퀀시 0에서 9점 사이 몇 명 있나 볼까요? 아무것도 없네요. 0명이네요. 그러면 출력되지 않고 바로 넘어갈 겁니다. 다음 10에서 19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10에서 19는 그룹이 여기에 속하니까 이것도 0이네요. 0, 0, 0. 그 다음에 0, 5도 0. 6이 한 명이 들어가 있네요. 한 명. 자, 별 표시가 되나 볼까요? 자, 들어갔습니다. 별 표시 되면서 다음 칸 넘어왔죠. 자, 이런 순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별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건 별이 표시되는 게 아니라 표시되거나 하고 감탄할 게 아니라 이 별이 표시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있는 프로세스 그레이드 함수가 수행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끝이 됐죠. 자, 이런 순으로 여기에 있는 예제는 구동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메인 함수로 가봅시다. 여기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지금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그 스태틱 멤버 데이터로 정의된 요 스튜던트가 공용으로 관리된다고 하는데 그 공용되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클래스 이름과 글로벌 스코프 레졸루션 그리고 이 클래스에 있는 멤버 데이터 즉 스태틱 멤버 데이터 스튜던트 10이라는 숫자를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쓸 수 있다. 자, 그럼 객체가 만들어진 상황에서도 쓸 수 있나 한번 볼까요? 자, 객체입니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객체 스튜던트라고 해볼까요? 스튜던트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자, 출력이 되나 안 되나 봅시다. 자, 10이 나왔죠.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My Grade Book 2라는 걸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출력을 해 봅시다. 자, 이렇게 이게 출력이 되나 볼까요? 자, 스튜던트 자,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객체에서도 스튜던트를 붙을 수 있나? 한번 볼까요? 자, 10 My Grade Book 1, My Grade Book 2에서 각각 정의된 이 스튜던트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스튜던트는 스태틱 멤버 데이터다. 따라서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현재 이 상황에서도 직접 억셋에서 쓸 수 있다. 물론 객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스튜던트는 쓸 수 있다. 결국에는 이 스튜던트라는 스태틱 멤버 데이터는 My Gradebook 1, My Gradebook 2에서 각각 접근해서 쓸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이 그림과 같이 별도로 관리된다. 별도로 관리된다. 클래스가 정의되는 순간에 별도로 만들어진다. 클래스가 정의되는 요 순간에 요 부분만 싹 빼와서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요 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객체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은 여기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젠 7의 7절로 가봅시다. 7의 7절은 배열 속에 있는 특정 값을 찾는, 서치하는, 탐색하는 내용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배열 속에 있는 특정 값, 서치키라고 합니다. 내가 이 서치키를 찾고 싶다. 그러면 배열 속에 어떤 엘리먼트에 있는지 찾아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리니어 서치라고 합니다. 즉, 배열에 나열되어 있는 이만큼의 데이터가 있고 각각의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값이 있습니다.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값, 만약에 3이라면 3이 이 배열 속에 뭐 어디에 있는지 찾고자 할 때 리니어 서치를 합니다. 그러면 0번째 첨자에 있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가면서 이 서치 키와 동일한 것을 발견하면 자, 요 네 번째 첨자를 갖고 있는 배열의 네 번째 첨자에 해당되는 값이 있습니다. 또는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 0부터 끝까지. 자, 리니어 서치입니다. 직선으로 가면서 서치를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다. 배열 사이즈. 자, 여기 있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자, 우선 배열을 초기화를 해봅시다. 자, 2씩 곱해 나갑니다. 즉, 0, 2, 4, 6, 8 이렇게 진행되면서 배열 안에 값들이 채워질 겁니다. 자, 여기서 모두 다 짝수죠. 자, 여기에 필요한 찾고자 하는 값 입력하라고 합니다. 나는 4를 찾고 싶다. 그럼 아마 0, 2, 4 즉 두 번째 첨자에 있는 것이 찾아져서 엘리먼트로 전달이 될 겁니다. 자, 전달될 때 리니어 서치 함수를 호출하면서 배열은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초기화된 값 배열이 전달이 될 거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입력된 요 값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배열 크기도 함께 들어가게 되겠죠. 자, 리니어 서치 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자, 만약 찾지 못했습니다. 리턴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1이 리턴이 있다. 그러면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1이 아니면은 찾았습니다. 하고 결과를 내놓을 겁니다. 자, 어떻게 찾나요? 자,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 비교를 합니다. 0번째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해당되는 그 배열을 진행을 하면서 키값과 동일한지 같은지 발견하고 같으면 바로 같은 부분에 있는 이 첨자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배열 전체를 통해 갖고 포문을 통해 갖고 쭉 살펴봤는데 발견되지 못했다. 그럼 -1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1을 리턴하면은 value not found 이렇게 출력이 나옵니다. 여기 있네요. 찾았을 경우에는 -1이 아닌 경우에 찾았을 경우에는 찾았습니다. 찾지 못했고 엘리먼트가 -1일 경우에는 value not found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게 리니어 서치입니다. 직접 배열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를 폼으로 돌리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과 동일한지 살펴보는 것. 이게 리니어 서치입니다. 자, 앞부분은 배열 속에 있는 값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키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렬을 해볼까요? 정렬이라는 것은 뭐 순서대로 높은 값부터 낮은 값으로 또는 낮은 값에서 높은 값으로 정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엑셀 파일에 있는 정렬하고 동일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좀 더 고급스러운 알고리즘이 나오고 있어요. 자, 반복해서 돌아가는데 해당되는 값을 서로 뒤바꾸는 겁니다. 낮은 값이 있으면 두 개 비교 대상이 있었을 때 이 값이 더 작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에 있는 높은 값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 이게 수압입니다. 자, 이런 수압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네요. 자, 배열, 데이터에 있는 배열은 이렇게 초기화가 됐습니다.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겠죠. 이것이 낮은 값, 즉 4가 제일 작네요. 4, 그 다음에 5, 10 이런 순으로 쭉 가면서 정렬되게끔 하는 것.
이게 정렬을 대한 알고리즘입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돌아갑니다. 자, 출력을 간단히 해봤고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립니다. 자, next는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될 거예요. 배열에 여기서부터 56이라는 0번째는 제일 처음은 바꿀 필요가 없겠죠. 바꾸더라도 요것과 비교를 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정렬, 소팅의 출발은 요 부분부터 출발합니다. 1번째 첨자를 갖고 있는 밸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선 시작을 하기 전에 데이터 1번, 지금 여기서는 56이 되겠죠. 56을 인서트에 잠시 보관합니다. 56. 그리고 next는 현재 1이죠. 첨자를 보관하는 곳은 move item. 현재 내가 인서트에 보관하고 있는 값에 대한 56에 대한 첨자가 있는 위치, 이것은 move item에 잠시 보관을 해놓습니다. 현재 1이죠. 1을 보관합니다. 자, move item, 현재 보관 아이템이 0보다 크냐, 그리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값 1번째죠. 빼기 1. 빼기 1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앞에 있는 요놈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전에 있는 데이터에 있는 값, 그것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인서트는 조금 전에 뭐 해야겠어요? 여기 저장되어 있는 것 56이라고 했어요. 56이 바로 앞에 있는 것 마이너스 1, 첨자의 마이너스 1, 현재 첨자의 마이너스 1, 0이 되겠죠. 0. 데이터 0번째 있는 값보다 크냐? 34입니다. 34. 크냐? 이게 크냐? no가 되겠죠. 그럼 화일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 insert 현재 56이죠. 56에 move item 1, 데이터 배열의 1번째 insert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56이 다시 56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56이 56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변화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제부터 바뀌게 될 겁니다. 자, 폼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next가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1에서 2로 추가됩니다. 그러면 위치가 요 지점이 되겠죠. 요 지점. 잘 보세요. 자, 이 지점에 대한 값 4를 인서트에 보관합니다. 물론 현재 4가 보관되어 있는 위치 0, 1, 2, next 2, move 아이템으로 살짝 복사를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move 아이템이 0보다 크냐? yes. 그 다음에 move 아이템 빼기 1. move 아이템이 현재 뭐예요? 2죠. 2. 거기 빼기 1이니까 1이 됩니다. 여기는 1이 돼요. 데이터 1번째 있는 값 56입니다. 56. 56에 있는 값이 insert 현재 값 4입니다. 4보다 크냐? yes. 그럼 파일문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파일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move item 빼기 1. 그러면 56이 되겠죠. 56. move item 빼기 1. move item 현재 2니까 2 빼기 1. 1. 데이터 1번째 있는 것. 요거죠. 56이죠. 56에 있는 값. 56 값을 어디다 카피를 하느냐? 데이터 move item 2. 즉, 이 영역에 카피를 하는 겁니다.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가 진행된 34번째가 진행된 이후에 34번째가 지나간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배열이 됩니다. 원래 배열은 요거였는데 현재 위치 데이터 2번 여기죠. 요 영역에 바로 전 거 요겁니다. 요거를 카피해서 집어넣어라. 요 안에 카피해서 집어넣어라. 그러면 34번째 줄이 지나간 다음에는 요런 배열이 완성이 됩니다. 중복돼 있죠. 바로 앞에 있던 것과 중복되죠. 자, 다음 move 아이템을 하나를 뺍니다. 현재 2였는데 하나를 빼면
move 아이템이 1이 되겠죠. move 아이템이 1이 된 상태에서 다시 화일문으로 넘어갑니다. 화일문으로 넘어가요. 자, move 아이템은 현재 1이에요. 자, 1이 들어와서 1보다 크다. move 아이템이 1이니까 yes. 다음 and 그리고 move 아이템 빼기 1. move 아이템이 1이었으니까 요 안에서는 빼기 1이니까 0이 됩니다. 0. 0. 데이터 0번째 값이 뭔가요? 34입니다. 34. 34. 인서트가 얼마인가요? 4입니다. 크다. 참입니다. 화일문 안으로 또 들어가게 되겠죠. 화일문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move 아이템 빼기 1. 0번째 있는 값. 0번째 있는 값 34라고 얘기했어요. 그 값을 어디에 카피를 하느냐? 데이터 move 아이템. move 아이템 현재 아까 1이라고 했어요. 1. 1이면 어디에요? 요 위치에 카피를 하는 겁니다. 34를 move 아이템 데이터 0번째 있는 34를 move 아이템 1에 카피를 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지나간 다음에 34가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다음 move 아이템 빼기 1. 자, 1에서 하나를 더 빼면은 0이 됩니다. 0이 들어서 화일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move 아이템이 0보다 크냐? 0이니까 move 아이템이 0이니까 거짓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거짓이 돼요. 그러면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인서트를 move 아이템 현재 얼마인가요? 0이죠. move 아이템 0. 0에 인서트를 집어넣어라. 인서트는 값이 4였어요. 4를 어디다 집어넣냐? 데이터 0번째. 데이터 0번째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4를 0번째 집으면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렬이 됐죠. 여기까지 정렬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정렬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현재 내가 바꾸고자 하는 대상을 인서트에 잠시 보관해 놓고 move 아이템도 현재 위치의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정렬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실제 코드를 한번 디버거를 통해 갖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이 지점에 포문 안에 각각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브레이크로 넣어 놨습니다. 자, 디버거를 수행시켜 볼까요? 자,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배열 정렬된 상태. 데이터 배열에는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초기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유심히 하는 건 인서트 그리고 move 아이템들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주의 깊게 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next가 1로 들어갈 겁니다. next 1. 자, insert에는 아직 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죠. 자, 데이터 1번째, 즉 56을 대상으로 insert에 들어갈 겁니다. insert 56이 됐죠. move 아이템은 얼마인가요? 1이네요. next와 move 아이템 동일하게 1입니다. 자, 파일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요게 참이고 요게 참이어야 되는데 현재 시작 지점은 여기입니다. 자, 바로 나왔죠. 파일문 안에서 요 부분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파일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6을 insert 56을 데이터 move 아이템 여기에 카피를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끝났죠. 그 다음에 다음 또 수행을 합니다. 두 번째 다음은 요 기준으로 들어갈 겁니다. 4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갈 겁니다. 데이터 4 그리고 next는 2 0 1 2 next는 하나 더 더해서 2가 됩니다. 자,
2에 있는 값이 얼마인가요? 넥스트에 2에 있는 값이 4네요. 4가 들어갔죠. 4. 그 다음에 move 아이템은 2가 됩니다. 자, 파일문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 비교를 해서 둘 다 참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거 빼기 1, 빼기 1을 했기 때문에 56이 됩니다. 풍선창 보이시죠? 화살표 옆에 56이 있습니다. 인서트는 4 들어왔습니다. 빼기 1 전체는 56, 4의 바로 앞에는 56. 56을 어디다 카피하라느냐? 요 영역, 현재 4가 들어가 있는 영역에 56을 집어넣게 될 겁니다. move 아이템 잘 보세요. 여기가 바뀔 겁니다. 여기가 바뀔 거예요. 자, move 아이템 56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빼기 1, 현재 move 아이템은 2입니다. 2인데 빼기 1하면은 1이 되겠죠. 1이 돼서 파일문 안으로 또 들어갈 겁니다. 1이 됐죠. 1이 되고 파일문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참이고, 그리고 여기에 34가 있습니다. move 아이템 1 빼기 1, 0번째, 즉 34 값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선창 보이시죠? 화살표 옆에. 그것을 인서트, 현재 인서트는 4입니다. 4와 비교를 합니다. 참이 되겠죠. 파일문 안에. 그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move 아이템 1 빼기 1, 0번째에 있는 값 34입니다. 그 값을 어디다 카피하느냐? 34 다음에 있는 현재 56이라는 것으로 카피합니다. 현재는 56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를 지나가면 34번째 줄을 지나가게 되면 이 값이 34로 바뀔 겁니다. 34로 바뀔 거예요. 34로 바뀌었죠. 그리고 빼기 1합니다. 현재 move 아이템은 1입니다. 1 빼기 1은 0. 그리고 파일문의 헤더로 갑니다. 같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false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현재 인서트 4를 기준으로 가고 있어요. 4를 어디다 이젠 카피를 하느냐? move 아이템, 현재 move 아이템은 0입니다. 0이면 현재 34가 되어 있는 이 칸의 값을 4로 바꿀 겁니다. 자, 4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정렬을 해나가면서 값이 서로 이동을 하고 파일문 안에서 값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정렬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많은 연산이 되겠죠. 아이고, 바로 지나갔네요. 자, 어쨌든 수행되면은 이런 결과가 정리가 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알고리즘,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는데,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서 알고리즘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세요. 아주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자, 다음은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다차원 배열. 지금까지는 1차원 배열을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두 개가 있습니다. X, Y 방향으로 있는 두 개의 첨자를 갖고 있는 배열입니다. 자, 배열. 2차원 배열을 정의를 할 때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각각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나누어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그러면 이 부분은 B의 0번째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B의 0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밑줄 긋은 부분이. 그러면 1은 뭘까요? 0,0. 2는 0,1에 해당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3과 4는 B의 1이고 0입니다. B의 4는 1이고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정의가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부족하다 라고 했을 때는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
b의 0번째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0의 1번째는 없으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1의 0번째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b의 1,1에 해당되는 숫자는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배열을 초기화를 합니다.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진행 방향, 요 X방향, Y방향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첨자는 X방향, 앞쪽에 있는 것은 Y방향입니다. Y방향. 요 부분은 뒤쪽에 있는 요 첨자는 진행 방향이 컬럼 방향, 즉 X방향. 그리고 요 앞쪽에 있는 첨자는 Y방향, 로우 방향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배열을 초기화를 합니다. 어레이 1, 2, 3를 해갖고 초기화를 해줘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요것은 0,0, 0,1, 0,2, 그리고 이것은 1,0, 1,1, 1,2가 됩니다. 또 무디기로 이렇게 브레이스를 하나를 두고 한다면 하나씩 들어갑니다. 요 두 개는 1,0, 0,0, 0,1, 0,2 그리고 1,0, 1,1 그럼 1,2는 어디 갔을까요? 그것은 0으로 채워집니다. 부족한 부분은 0으로 채워집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0,0, 0,1, 0,2는 0. 그리고 이거는 1,0, 4. 그리고 1,1, 1,2는 없으니까 0으로 초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0,0, 0,1, 0,2, 1,0, 1,1, 1,2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포문이 두 개가 돌아가네요. X축 방향, J쪽 X축 방향, 또 이거는 Y축 방향, I는 Y축 방향 이렇게 진행되면서 돌아갑니다. 자, 2차원 배열을 함수로 전달할 때, 자, 1차원 배열은 그냥 함수 이름만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 다차원 배열에서, 즉 2차원 배열에서 2차원 배열을 함수로 전달할 때는 반드시 뒤쪽 Y 방향의 첨자는 숫자로서 넣어줘야 됩니다. 하나일 경우는 첨자를 안 넣어줘 브레이킹만 해줘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2차원 배열 이상에서는 반드시 제일 뒤쪽에 있는 첨자의 크기는 명확하게 결정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명확하게 결정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3으로 프로토타입이 선언되어 있네요. 즉 Y방향의 경계는 알려줘야 됩니다. Y방향의 경계는 알려줘야 돼요. Y방향이 3개씩 끊어진다. 3개씩 끊어진다. 이렇게 3개 조각으로 끊어지면서 Y방향으로 넘어간다 라고 컴파일러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 있는 첨자는 반드시 프로토타입에도 명확하게 숫자를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자, 포문을 돌릴 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로와 컬럼, X방향, 그리고 Y방향, 가로방향, 세로방향 이렇게 포문을 두 개를 만들어줘서 돌려야 하나씩 토탈로 누적이 되겠네요. 자, 이게 그레이드북이라는 게 있네요. 그레이드북. 자, 이제는 학생들의 국영수 과목을 저장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영수 과목. 한 학생이 3개 과목에 대해 시험을 응시하는데 그 점수를 배열 하나로 관리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퍼블릭 함수 뭐 이런 게 쭉 있네요. 자, 그 중에
그레이드스라는 게 있네요. 여기에는 학생, 그러면 1번 학생, 0번 학생, 1번 학생, 3번 학생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학생들의 국영수 과목, 현재로서는 3과목을 설정했네요. 3과목. 그 학생의 국영수 과목의 성적 나오겠네요. 자,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출력이 아니라 이거는 컨스트럭터네요. 배열이 전달돼서 옵니다. 파라미터로. 그런데 반드시 끝에 있는 첨자, 함수의 뒷부분은 반드시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앞부분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뒤에 있는 요 놈은 숫자가 지정되어야 됩니다. 테스트는 현재 3으로 설정되어 있네요. 자, 이것이 와서 1대1 카피가 됩니다. 그레이드스로 1대1 카피가 돼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X축 방향 요 놈을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을 카피를 합니다. 즉 0,0, 0,1, 0,2 그리고 1,0, 1,1, 1,2, 2,0, 2,1, 2,2 3,0, 3,1, 3,3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카피를 해줍니다. 왜?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요놈을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의 배열로 카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폼을 써서 1대1로 카피를 해줍니다. 1대1로 카피를 해주는 거예요. 자,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뭐 미니멈, 맥시멈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까 이전의 예제에서 비해 포문이 하나 더 추가가 됐네요. 자, 그 말은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점수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에버리지. 자, 에버리지는 어떻게 받냐? 에버리지는 각 학생의 국영수 과목의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블럭은 어떻게 가져오느냐? 에버리지 함수는 이 전체를 보내는 게 아니라 요 블럭을 떼우는 겁니다. 0번 학생의 점수 요렇게 떼우는 겁니다. 첫 1번 학생 2번 학생의 국영수 과목을 떼우는 겁니다. 국영수 과목을 떼우는 거예요. 따라서 1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1차원 배열. 자, 그거는 좀 이따 실제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바 차트를 만드는 것. 자, 아까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자, 출력을 하는 것, 그리고 에버리지를 구하는 것. 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네요. 자, 아까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2차원 배열이 된 거죠. 아까는 배열 1개짜리였는데 이제는 2개짜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1번 학생, 0번 학생의 국영수 과목. 이것은 1번 학생의 국영수 과목. 이거는 3번 학생의 국영수 과목. 이건 4번 학생의 국영수 과목.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레이드 어레이라는 배열이 만들어졌습니다. 0번 학생,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의 국영수 과목입니다. 자, 실제 코드를 봅시다. 지금 이렇게 올려놔 있고 메인 함수에 객체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브레이크, 그리고 프로세스 그레이드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브레이크,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 브레이크를 뒀습니다. 그레이드북 CPP 파일 내에서는 주요 지점만 해놨어요. 우선 컨스트럭터에서 전달된 배열이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 그레이드라는 2차원 배열로 전달되는 과정, 그리고 프로세스 그레이드 멤버 함수에서 아웃풋 그레이드가 수행되는 것. 자, 아웃풋 그레이드가 어디 있나요? 자, 아웃풋 그레이드가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에버리지가 구하는 부분. 자, 에버리지가 구하고 끝나는 부분, 그리고 에버리지가 또 어디 있나요? 에버리지가 호출되는 부분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 부분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레이크를 뒀습니다. 자,
자, 디버거를 구동시켜 볼까요? F5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Grade Book. 그리고 그레이드 어레이. 그레이드 어레이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우선 한 조각 Y 방향으로 이만큼 또 메모리가 만들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0,0에는 87. 87이죠. 0,1에는 96. 0,2에는 70. 그리고 1,0에는 68. 1,1에는 87. 1,2에는 90. 자, 이렇게 2차원 배열이 정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 그레이드북에 전달하네요. 자, 전달하면서 통째로 전달합니다. 2차원 배열 모드를 전달을 합니다. 통째로. 자, 컨스트럭터에 왔습니다. 그래서 포문이 돌아갈 거예요. 스튜던트가 어디 있나요? 스튜던트 0부터 시작하네요. 0부터 시작하고 테스트는 0. 그러니까 0,0 그레이드 어레이에 있는 0,0을 그레이드스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인 그레이드 배열에 0,0에 집어넣습니다. 0,0 뭐였나요? 96이었네요. 96이 이쪽으로 카피가 된 겁니다. 다음 테스트가 2, 스튜던트 0, 스튜던트가 0, 테스트가 2, 0, 2 각각 대응돼서 카피가 돼서 들어옵니다. 68, 87, 90.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레이드 어레이에 있는 모든 2차원 배열의 데이터 값들이 그레이드스라는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로 전부 다 1대1 복사가 됩니다. 자, 1대1 복사가 쭉 되면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레이드가 수행이 됩니다. 프로세스 그레이드. 자, 프로세스 그레이드. 아웃풋 그레이드부터 갈까요? 아웃풋 그레이드로 갑시다. 자, 아웃풋 그레이드로 넘어왔습니다. 아웃풋 그레이드. 여기 있죠? 여기에서 뭐가 수행되느냐? get average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호출될 때 그레이드스 1차원 배열이 get average로 전달이 됩니다. 자, 스튜던트 0번째 학생의 국영수 성적을 넘기게 됩니다. 국영수 성적을 get average 함수로 호출하면서 넘어갑니다. get average. 그럼 여기에 1차원 배열로 전달이 되겠죠. 자, set of grade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국영수 성적을 합산을 하게 될 거예요. 국영수 토탈 96, 70, 68을 더해서 토탈이 만들어지고 그레이드스로 나누게 됩니다. 그레이드스는 여기 있는 것. 얼마? 국영수니까 3과목이네요. 3과목 나눠서 에버리지를 넘깁니다. 다음. 그러면 그 에버리지를 출력을 하고 다시 0번째 학생이 끝났으니까 이젠 1번째 학생으로 가게 됩니다. 1번째 학생. 얼마인가요? 스튜던트 1이죠. 1번째 학생으로 가서 1번째 학생의 국영수 성적을 1차원 배열로 get average로 넘기게 됩니다. 그럼 넘으면 국영수 성적을 또 합해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는 스튜던트 출력을 하고 이제 스튜던트가 2가 됩니다. 2번째 학생에 대해서 학생에 해당되는 국영수 성적 요것을 get average로 1차원 배열로 전달을 합니다. 자, 지금은 국영수 성적을 0번째 학생, 1번째 학생, 2번째 학생 각각의 국영수 성적을 1차원 배열로 넘기는 겁니다. 아까 컨스트럭터와 같이 통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2차원 배열 전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개별 학생의 국영수 성적만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넘어가면은 또 이루어지고 또 계속 수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국영수 성적이 진행되면 마지막에 프로세스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상태로 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My Gradebook 이 상태에서는
2차원 배열 모두 이 통을 전체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배열 이름으로. 그러나 에버리지는 각각 학생의 국영수 성적만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컨스트럭터에서는 이 전체를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get average는 한 블럭씩 요만큼 떼서 보내고 요만큼 떼서 보내고 요만큼 떼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차원 배열을 어떤 상태로 넘기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전체를 넘기는 경우와 그리고 1차원 배열로 넘기는 것, 즉 요만큼 끊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요만큼 끊어서 보내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좀 어렵다 싶으면 이 코드를 전체를 다 외우세요. 외우면은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벡터를 어레이를 썼을 경우에 약점이 한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즉 배열의 범위를 프로그래머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배열의 크기는 뭐 11개다, 12개다, 또는 3개다 라는 걸 기억을 해서 그 함수에 그 배열에 접근할 때 그 배열 범위 내에서 프로그래머가 기억하고 있는 그 배열 범위 내에서 배열에 있는 엘리먼트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길어지게 되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열이 얼마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코드를 쭉 또 거슬러 올라가서 이 배열은 100개의 배열의 크기를 갖고 있구나 확인하고 또 와야 됩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게 벡터라는 템플릿 클래스에서 해결해 줍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어레이를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벡터 클래스를 알고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배열을 관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렇다고 배열을 모른다고 하면은 또 그건 또 안 되겠죠. 어쨌든 벡터라는 클래스를 여기서 잠시 얘기를 해봅시다. 이 벡터라는 클래스는 사실 12장 이 교재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뭐가 있느냐? 뭐 초기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배열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것, 크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자, 1대1 카피, 컨스트럭터 할 때 1대1 카피를 한다고 했어요. 1대1 카피를 한다고 했어. 그러면 일일이 포문을 2개를 돌려서 1대1로 카피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씩 0,0은 0,0으로, 0,1은 0,1로 1대1 카피를 해줘야 돼요. 자, 이 과정에서 포문이 2개나 돌아가면서 많은 수행 속도를 저하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깔끔하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벡터 템플릿 클래스에서. 이렇게 1대1 카피를 하지 않고도 벡터 클래스를 사용하면은 배열을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자, R밸류와 L밸류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예전에 배운 겁니다. L밸류는 변경할 수 없는 것, R밸류는 변경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쭉 있네요. 자, 어느 지점, 벡터의 어느 지점, 배열의 어느 지점, 자, 0번째 지점, 2번째 지점, 3번째 지점, 즉 개별 엘리먼트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설정해 줍니다. 뭐가? at이라는 함수가, 벡터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 at이라는 함수가 경계를 체크를 해줍니다. 만약 그 경계를 벗어나면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물론 예외 처리는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자, 벡터 모듈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템플릿이기 때문에 이전에 여러분들이 템플릿 함수를 배웠을 때와 동일합니다. 자, 벡터라는 타입을 지정을 할 거다. 근데 이 타입에는 인티저를 위한 배열이다. 자, 7개의 배열 크기를 갖고 있는 거다. 자, 이것은 이거와 동일합니다.
사실 이거와 동일한데 이거보다 더 많은 이거와 동일합니다. 밑에 부분도 물론 요거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러나 이렇게 쓰면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자, 7. 자, 인티저 1이라는 객체의 멤버 함수 사이즈를 호출하게 되면 현재 얘가 갖고 있는 배열 크기, 현재 7로 정의되어 있죠. 그 7이 출력이 됩니다. 배열 크기를 함수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일일이 배열의 크기를 앞에 작성된 코드, 뭐 어레이 사이즈라는 컨스탄트 인티저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 사이즈라는 함수를 통해서 현재 인티저 1이라는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배열의 크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인티저 2 배열 사이즈 10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10이 나오겠죠. 코드를 보고 10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이 크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즈라는 함수를 통해서 얘 인티저 2라는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배열의 크기를 함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비교라는 게 요 안에 있는 인티저 2의 배열의 크기, 그리고 그 배열의 안에 있는 값과 인티저 1의 객체 안에 있는 배열의 크기, 그리고 그 배열의 엘리먼트의 값이 같냐 아니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었다면은 포문을 써갖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포문. 자, 이것은 객체 인티저 3를 인티저 1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드는 겁니다. 인티저. 즉, 인티저 1에 배열의 크기가 3개가 있고 그 배열의 각각의 값이 0, 1, 2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인티저 3에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51번째 줄 수행된 이후에는 요 안에 있는 인티저 3에 있는 배열의 크기, 인티저 1의 배열의 크기가 동일하고 또 인티저 3에 있는 배열에 있는 각각의 값이 인티저 1에 있는 배열의 각각의 값과 일치가 됩니다. 같습니다. 사이즈를 보면은 인티저 1의 크기와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해보고, 그리고 할당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포문을 직접 쓰지 않고도 이렇게 할당 연산자를 쓰면은 여기에 있는 값이 인티저 1에 동일하게 값이 할당이 돼서 넘어가게 됩니다. 앞부분 예제에서 컨스트럭터에서 포문을 2개를 써갖고 또는 포문을 써갖고 1대1 카피하는 거, 그것을 간단하게 할당 연산자를 써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떨 때? 벡터 템플릿 클래스를 이용했을 경우에. 자, 또 같냐라고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인티저 1 5번째 첨자에 1000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1000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15번째 1000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오류가 납니다. 왜? 인티저 1은 배열의 크기가 7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이 아닌 15번째를 찾으라고 하니까 이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티저 1이라는 객체 안에 있는 배열은 7, 최대 크기가 7, 즉 첨자로 보면은 6까지만 갖고 있는 배열입니다. 따라서 15번째 첨자에 1000을 집어넣으라고 하면은 오류가 처리가 됩니다. 오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으로 됩니다. 배열의 크기. 자, 이거는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사이즈 언더바 t는 unsigned integer하고 동일합니다. unsigned integer. 즉, 사이즈 이 타입은 뭐하고 동일하느냐? unsigned integer와 동일합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를 뭐 타입 디파인으로 해갖고 이렇게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 기억해 주실 것은 요거와 요거는 같은 내용이다. 자, 포문을 돌릴 때 예전에는
배열의 크기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다가 그 배열의 크기를 집어넣었죠. 그런데 여기는 배열의 사이즈라는 함수를 통해 갖고 이 배열이 갖고 있는 이 객체 안에 있는 배열의 크기를 갖고 배열의 크기를 사이즈라는 함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네요. 한번 마지막에는 벡터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테스트를 해보세요. 테스트를 해보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7장입니다.